네, 이번에는 사람도, 네. 반려견도, 반려동물도 건강해지는 건강한 옵쇼 시간입니다. 네, 반려동물의 동반자 아시죠? 그리고 반려동물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수의사 이윤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의사 이윤주입니다. 네. 네, 수의사분들도 네. 세부 전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방금 뭐 심장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심장에 관한 전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물병원 중환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응급실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장병 때문이었어요.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 줄도 모르시다가 네. 갑자기 숨이 막히는 상태가 돼서야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발견해서 관리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만나고 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보호자들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반려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심장병. 선천적인 심장병은 대부분 초기 건강검진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후천성 심장병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결국 반려동물들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데요. 오늘 건강한 옵쇼에서는 반려동물들의 장수를 막는 심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심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비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반려견들한테도 심장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많이 발생하는죠? 네, 반려견 사망 원인의 80%가 바로 심장병 때문인데요. 네. 사람과 같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도 네. 있고 후천성으로 발생되는 심장병도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에는 네. 동맥간 개종증이 가장 흔한데요. 그거 외에도 폐동맥 협착증, 대동맥 협착증 같은 선천성 심장병들이 있습니다. 네, 네. 동맥 관계가 아니라 동맥간, 그 이름 자체가 좀 열렸다. 어려워요.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개종증. 동맥관이 네. 열려 있는 상태로 네. 태어나는 건데요. 요게 네. 태어날 때 다쳐야 되는데 다치지 않고 네. 네, 살아서 같이 태어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폐동맥 협착증이요? 네. 폐동맥이 또 폐동맥 줄어드는 쪽이 이렇게 네. 좁아지는 네, 겁니까? 폐동맥이 좁아져서 태어나게 돼서 아. 폐로 가는 혈류의 흐름량이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뭐든지 하나 또 줄어드나 봐요. 저희가 네. 생각했던 것 중에 네. 유전적인 그런 네, 심장병 네, 네. 질환 좀 알아봤고 예, 예. 무엇보다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증상들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심장 질환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네. 판을 보시면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기침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 반려동물들이 사례가 걸린 듯이 캑캑거리는 기침을 하거나 증상이 진행이 되면 마른 기침을 보입니다. 그러면 네. 병원에 와보셔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 호흡곤란 증상이 있습니다. 강아지 평균 호흡수는 20회에서 30회가 정상인데요. 그거보다 빨라지면 진료가 필요하시고요. 네. 세 번째는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예, 산책을 거부하고 쉽게 오. 지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호흡곤란이나 네. 기침 이걸 보면서 심장 질환 아닌가 이렇게 보호자 입장에서 의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보면 이제 실신도 있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다는 말씀, 그 청색증이면 파래진다는 건데 이 정도면 되게 위험한 경고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실시는 네. 발작과 달리 전조 증상이 없고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실신을 했다가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 그럴 때 보호자분들은 수의사와의 진료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청색증은요? 네. 청색증도 같이 오는 겁니까? 네. 흥분을 많이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네. 입술이나 혀, 잇몸이 파랗게 되는 거를 청색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 또한 심장병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보통 막 사람이 놀라도 막 입술이 막 그렇죠. 하얘지고 파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조기에 진단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으면 생명이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보통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 네. 네.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네.
신부전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제 이 신부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심장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진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하. 네. 예. 나이가 들수록 고령이 될수록 지금 나오네요, 도표가. 네. 네네. 설명해 5세 주시죠. 이상에서는 10% 정도 심장병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16세 이상 강아지의 경우에는 무려 75%가 심장병으로 진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초반부에 있는 그러니까 0세부터 5세, 네. 8세 이런 애들 유전적인 질환 이렇게 의심하면 되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유전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후천적으로 빨리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네. 더구나 그러면 네. 노화가 될수록 더 많아지고요. 네,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76%, 뭐 80% 가까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천판 폐쇄 네. 부전증은 이 심장 질환 가운데서도 8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이천판 폐쇄 부전증은 노화에 따른 심장병의 후천성 심장병을 의미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온다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오. 보호자분들이 좀 쉽게 알아차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전적 질환이랑 다르게 노화에 의한 심장 질환 이천판 폐쇄 부전증, 저희 이천판밖에 모릅니다. 저도- 정말. 네. 저도 사람이 이천판.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이천판 어떤 어디에 있나요? 어떤 판입니까? 네. 자신방, 자심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과학 시간에. 예, 네. 학교 다닐 때 몇십 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중2 때 나옵니다. 네. 중2 때. 네, 네. 좌심방, 여기 보시면 좌심실. 심장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좌심실, 여기가 네. 좌심방, 여기가 폐가 되어 있는데요. 네. 폐에서 좌심방, 좌심실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천판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손상 변형되면 네. 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심실에 있는 피가 좌심방으로 역류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거를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때 저희가- 흔히 이제 판막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이천판. 맞습니다. 이천판 이 사진을 보시면요. 모양이, 네. 왼쪽이 이제 정상 이천판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천판이 손상 변형되는 과정인데요. 이천판이 탈출되면서 혈액이 역류하기도 하고 점차 펄럭이는 이천판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혈류량이 많이 역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잘 막아줘야 되는데 그 틈새가 이렇게요? 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좀 너덜너덜해지고 예. 그러니까 피가 역류를 한다. 역류해버리는. 예. 진짜 위험한 거군요. 근데 이 심장이라는 게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기계랑 비슷해가지고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네, 이천판 폐쇄 부전증의 임상 증상은 네. 보호자분들이 잘 알아차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이가 밤에 기침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호자분들은 밤에 주로 주무시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 변화를 쉽게 알아차기가 힘들고 보통은 아이가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가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청진,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 우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청진을 하게 되면 네. 심장에서 역류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떤 예를 들면 소리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럽떡, 럽떡 이렇게 어머, 심장은 주기적으로 간격을 띄면서 뛰는데요. 예. 갑자기 럽더더덕, 럽더더덕 오. 하면서 역류되는 소리가 같이 들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심장 판막이 어느 정도 변형이 됐고 관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네, 네. 예. 어쨌든 그렇군요. 심장 네. 초음파까지 해야 최종 진단이 된다. 그 사람도 아프면은 기침하는 분들이 밤에 더 심해지는데 동물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응급 처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성 심장병의 가장 흔한 질환, 이천판 폐쇄 부전증.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올바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호자는 평소 응급실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는 미리 의료용 산소캔을 구비해두세요. 분당 호흡수가 40회 이상 빨라지거나 개구호흡, 뒷다리를 크게 벌리고 턱을 앞으로 내미는 견좌 자세 호흡을 할 경우 산소캔을 씌우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진행되면 반려동물 스스로 가장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이나 눕히는 자세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천판 폐쇄부전증 응급 상황 시 보호자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려동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이천판 폐쇄 부전증 자칫하면 이제 사망 위험도도 높은 질환이고 네. 특히 이제 노령견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일단 진단은 잘했습니다. 초음파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치료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이 좀 자리를 옮기셨네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극소수의 경우 심장판막 재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의사들은 이천판 폐쇄부전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기준이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화면 보시면 오. 미국 수의내과협회에서 동물 심장 전문의들이 모여서 ACVIM 네. 만성 판막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A부터 D까지 단계가 진행되시고요. 네. A 단계는 심장병은 없지만 심장에 유전적으로 구조적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 품종. 네. B1 단계는 이제 증상은 없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단계. B2 단계는 증상은 없지만 심장이 많이 변형돼서 약물 관리 시작이 필요한 단계. 예. C 단계는 기침, 헐떡임 같은 임상 증상이 시작되고 심장의 변형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치료 약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단계는 질환 말기인데요. 어떤 치료에도 불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 B, C, D 있는데 또 자세히 거기서 또 세분화되고 그러는데 그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A랑 B1 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인 심장 검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B2 단계부터는 강심제 혈압약을 복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C 단계는 심박출량 개선, 승모판 염류 감소, 폐우열 개선을 위한 약물을 처방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네. D 단계는 수술적인 교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심장병이 많이 조금 이렇게 심장병이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C 단계부터인가요? 네, C 단계는 임상 증상을 보이기 네. 때문에 보호자님이 아기를 데려오실 수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 전에 미리 발견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5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A 단계는 네, 아예 뭐 네. 발병을 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원고에는 좀 없는 질문이긴 한데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 종이 만약에 유전적으로 좀 위험하다 그러면 A 단계부터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B 단계 그러니까 B1 단계에서는 최소한 발견을 하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B1 단계는 심장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조금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청진을 했을 때 잡음이 들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관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제가 궁금한 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약물의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예, 어느 정도 계획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B2 단계부터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는 약물을 네. 복용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80% 정도 수명이 더 길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아이가 조금 더 생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조금 덜하는 게 예를 들면은 몇 년, 이게 장기간으로 최장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강아지 평균 네. 수명이 요즘 15에서 18세거든요. 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100세까지 사는 건데요. 네. 예, 1년 정도의 수명이면 사람으로 5년에서 7년이 더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2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제 약을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잘 게 중요하다.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D 단계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음.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처방하고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증. 상태에 따라 처방 약물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천판 폐쇄부전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장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강심제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혈압과 심장의 상태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데요. 이뇨제를 복용해서 몸 안에 쌓이는 수분의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 식이요법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조합으로 구성된 사료인 카디악, HD, 카디악 DC와 같은 심장 처방 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인 만큼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치료법에 네.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네, 예방법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럼요. 네.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댕댕이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네,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들은 최대한 흥분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격한 운동이라든지 아이한테 과도한 산책이라든지 더운 날 무리하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삼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요? 폐수종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폐에 차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뇨제라는 약물을 처방을 하는데요. 네.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심장에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비타민 E, 아스타잔틴, 아르기닌, 타우린 같은 네. 심장에 좋은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또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하면 좋은데 수술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성공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심장 네. 판막 재건 수술 같은 네. 경우에는 국내에서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병원들이 현재는 굉장히 소수라서 네, 우리 아이를 진짜 심장병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성공률은 80% 정도 됩니다. 80%나 돼요? 80%는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깨어났을 때의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재건 수술 이후에도 네. 심장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가급적 수술을 안 하고 그 전까지 잘 관리를 하는 네, 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최대한 오래 관리하는 게 목적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반려견들의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심장 검진만 해주셔도요. 네. 청진만 하셔도 심장병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발견해 주셔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호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기적인 건강 검진. 네. 네, 제가 찔립니다. 사람도 해야 되고요. 네, 반려견도 그렇고요. 그리고 꾸준한 네,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심장을 다시 두근거리게 만든다는 이윤주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